핸디캐이프라서 수원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 구인 구직이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대규모 점포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가지고 좀 장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할 때 수원 분들 우선 채용하시면서 지역에 기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굴해서 계속 부담을 드릴 게 아니라 비용이 안 들고도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수사례는 계속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구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삼성이라는 기업에 의존을 만든다 그래서.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 전략은 일정 부분 잘못했다고 봐요. 대기업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가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사실은 대규모 점포들이 있어줘야, 왜냐하면 일종의 관광지처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화성을 보고 왔다가 뭐 스타필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광교호수공원을 보러 왔다가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을 간단 말이죠. 이런 게 수원시 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 키워주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규모 점포에 차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각 인근 사람들이 점포 가는 길에 주변에 다른 곳도 같이 들러서 일종의 낙수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물론 제 지역구에는 여기가 없어서 제 지역구에는 홈플러스랑 이마트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인근 시장이 시장까지 아니라 인근 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안점이라는 게 어느 한 곳만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 점포들이 어렵죠.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가 자영업자 수는 늘고 종사자 수는 줄었어요. 또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인 아마 1인 자영업자들 수준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규모 점포들도 좀 커져야, 규모가 있어져야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다는 걸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20년간 계속 지어놓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건 좋죠.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활성화가 지원이 계속돼 있고 20년간 계속 대규모 점포는 묶여 있고 공실률이 50% 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지역적인 경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균형 발전과 공실률이 또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 S클래스와 아이파크 앞에 보면은 엘리네들이라는 상가가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20%도 상가가 입점이 안 돼 있어서 밤에 보면 유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수원 시내에서도 대규모 점포, 소규모 점포도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상권 시설해 갖고 시설 현대화는 아케이트 조명 및 간판 등의 사업으로 아닌 점포 전면부의 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기 해서 이게 추진 완료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 운영 지침 개정 건이 아직 지금 9월 달에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경기도 운영 지침 이제 개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는데, 혹시 이제 도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제 방법을 찾아갖고선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갤러리아 광교점이 여기가 매출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기부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서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쪽에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감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실제로 어떤 그 일방적으로 자꾸 거기가 가장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까 법인 문제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그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꼭 좀 저희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디지털 접근성이 높으신 시민들은 빨리 접하지만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이거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공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써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누가 먼저 알겠습니다. 받는 것도 저기 한 집에서 4명이서 많이 다 가져가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저희 수원 시민을 위해서 이게 공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좀 이 다른 선착순 외에 다른 지역은 선착순 말고 다른 방법 쓰는 지역 있는 걸로 알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원에 맞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하겠. 영동시장에 있는 데도 청량몰 거기 자체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서 거기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저쪽 시장 쪽에서 올라와서 그거 뭐야 남문백화점은 아니고 그 영동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네, 들어와야지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데다 청량몰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청년들이 폐업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 시 책임도 많다고 봐요. 처음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그 청바지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네.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결국은 몇 년 지나서 지금 보면 거의 폐업률이 50%에 육박하고 매출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서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수원 페이가 얼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카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수원시장연구원이든 용역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발행 규모로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학원에 쓰여진 금액이 880억이에요. 26.6%. 근데 전체의 26.6% 썼으면 어마어마하게 학원에 치중돼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는 30% 사용됐어요. 그러니 이게 그냥 꼭 원래 나가야 될 돈에 그냥 나가버리면 이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 되거든요. 예. 조금 더 이거 갖다가 약간 소비를 촉진하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원래 나가야 되는 돈에다 그냥 써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